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포고 1학년 영어 내신을 맡은 황윤영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4년간 데일외고와 세화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꾸준히 담임을 맡아서 학생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개포고 영어 내신의 특성을 분석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1등급 고득점 전략을 말씀드린 후에 이제 클리닉 및 학생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최근 출제 경향을 보시면 여기 밑에 두 줄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문항수 자체가 가장 적을 때가 32문항이고 많을 때는 38문항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걸 50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압박이 되게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줄 보시면 23년도만 서술형이 30점 만점이었고 나머지는 계속 40점 만점이었습니다. 이거는 인근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도 되게 배점이 높은 편이었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고 뒤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험 범위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작년에는 국교재 리딩 파워를 사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교과서랑 관련된 추가 프린트, 또 24년 3월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이 추가 프린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추가 프린트는 먼저 해석본을 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기에 좀 부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주셔야 될 게 모의고사인데, 저 모의고사는 올해도 아마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시험 자체를 올해도 3월 26일, 3월 말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좀 급박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아이들이 챙기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또 공교롭게 이 추가 프린트랑 모의고사가 배부되는 시기가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인데, 그 시기가 학교에서는 수행평가가 몰아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수행평가 막 과목별로 하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챙길 경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5지문밖에 안 들어갔는데 4문항이나 출제가 됐죠. 이게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완벽하게 대비시켜서 시험장에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포고 내신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일단 수능형 문제랑 내신형 문제가 절반 정도씩 섞여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뭐 빈칸, 어법, 순서 삽입 이런 것들인데, 그게 수능에서는 어려운 문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처음 보는 지문으로 풀어야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내신에서는 모든 그 지문을 다 공부를 한 상태로 가고 거기서 이제 유형만 바꿔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수능형 문제 50%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변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포고 내신은 그 옆에 있는 요 내신형 문제에서 변별이 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압박이 되게 큰 시험인데, 아까 뭐 38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들여다보면 서술형에서 밑에 딸린 서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술형이 이제 겉보기에는 뭐 9문제다 8문제다라고 하는데 더 그 안에 들어가서 개수를 세보면 많게는 15문제까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압박이 되게 많은 시험이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뒤에까지 못 넘어가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했을 때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목표는 수능형 문제, 그닥 어렵지 않은 저 문제는 당연히 맞추는 건데 빠르게 맞춰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1분 1초라도 세이브를 해서 내신형 문제, 킬러 문항을 잡으러 가야 합니다. 요걸 이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내신형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개포고만에 이게 개포고 시험이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유형들 중에서 제가 크게 3가지로 추려봤는데, 이거 3가지 추린 기준은 지난 4년간의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 그 순서대로 추린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단어 어형변화 서술형 유형은 지난 14번의 시험에서 4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평균 3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왔고 많이 나온 시험에서는 6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순서 유형도 이제 14번의 시험에서 29문제, 평균 2문항 정도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요거는 22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지난 2년 동안 평균 2문제 정도씩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가지를 먼저 중점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 어형 변화 서술형 유형인데요.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일단 아이들이 공부했던 지문을 먼저 쭉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요약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문을 준 다음에 빈칸을 빵빵 뚫어놓고 이걸 채워봐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외워서 채우는 게 아니라 방금 앞에 있었던 그 지문에서 윗글에서 찾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핵심은 그 안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변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도 앞에 윗글에 있었던 저 intention이라는 명사와 그 다음에 elastic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어형을 변화시켜서 intended라고 하는 형용사랑 그 다음에 elastically라고 하는 부사로 집어넣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 단어를 어려워한다기보다는 그 급박한 시험 상황 속에서 여기 어떤 단어를 활용해야 될지를 찾은 다음에 어형 변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단어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이 단어의 파생형까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나눠줄 수업 자료의 일부분인데, 단어를 공부를 시킬 때 그냥 단어 뜻만 졸졸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파생형까지를 다 적어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졸졸 외워가 절대 아니겠죠. 이제 개포고 유형에 맞게끔 변형 문제를 다 만들어서 계속 풀릴 예정인데, 이 유형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자신이 있는 게, 요 문제는 제가 세화여고에서 꼬박꼬박 냈던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냈던 문제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저는 개포고에서 나오는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게 냈습니다. 아까 개포고에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약문을 줬죠. 근데 그 요약문이 있으면은 그 앞에 본문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풀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데, 전 요약문도 안 주고 그냥 여기서 알아서 찾았어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빈칸도 4개나 뚫어놓고 이렇게 반드시 변형을 해라 라는 식으로 문제를 냈었는데, 이게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내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낼 때마다 내는 족족 아주 다 박살이 나기 때문에 좀 가성비가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거를 꼬박꼬박 내봤기 때문에 개포고에 맞게끔 더 어렵게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순서 유형인데요. 저 순서 유형이야말로 이제 개포고 시험임을 드러내주는 시그니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일반적인 순서 유형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거 수능 문제 그대로인데 위에 이제 그냥 박스를 주고 그 뒤에 A, B, C 3개만 배열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개포고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작도 안 주고요. A, B, C, D 이거를 다 그냥 준 다음에 알아서 배열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리고 좀 친절한 편이고 22년 1학기 중간 때는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냥 첫 문장만 띡 주고 A, B, C, D, E, F까지 해가지고 6개를 배열하게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랑 공부를 하면 충분히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게, 저는 모든 지문을 이렇게 문장 배열 연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이제 배열 연습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한 지문이 그 문장 수가 많아봐야 7, 8개입니다. 이거를 계속 배열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순서 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도움이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능형 유형 있죠? 크게 변별이 되지 않는데 빨리 맞춰야 하는 유형, 이 유형까지도 자연스럽게 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표는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 이미 공부한 지문을 다시 읽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딱 첫 번째 문장 보고 아 이거 무슨 내용이지 빠바박 떠올린 다음에 바로 선지로 내려가서 탁탁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글의 흐름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이제 갈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빈칸 유형 같은 경우에도 딱 첫 문장 보고 아 내용 딱 떠올랐으면은 바로 빈칸 위치 확인하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 이미 머릿속에 있으니까 바로 선지로 내려와서 답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단 순서 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형을 위해서도 이 훈련을 계속 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요 문제도 이제 좀 요즘 꼬박꼬박 나오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좀 어려웠던 포인트가 밑에 이제 선지가 이렇게 다 영어 선지라는 점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영어 선지를 다 분석을 해봤을 때 뭐 새로운 어려운 단어가 쓰이거나 어려운 문법 구조가 쓰여 있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그 시험 상황에서 아이들이 처음 이 선지들을 읽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었을 뿐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지문을 읽지 않고 바로 선지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일단 윗글을 안 읽고 바로 선지로 갈 수 있게 그 지문 내용을 숙지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선지를 읽는 연습을 꾸준히 시킬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일단 윗글을 안 읽기 위해서 숙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구조화 과정인데요. 이거 잘 안 보실 텐데 그냥 전체 자료 보여드리려고 한번 캡처를 한 거고, 여기 오른쪽에 저 구조화라는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모든 지문을 한국말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런 예시 들어주다가 이렇게 끝났다라는 흐름을 이제 암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암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게 한국말로 외우는 거죠. 근데 이게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영어로 넘어가서 읽을 때 훨씬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에 뭔 내용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 그게 영어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지문을 딸딸딸 구조화를 다 시켜줄 거고 그래서 지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시킨 다음에 또 영어 선지를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킬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세화여고에서 출제했던 문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영어 선지가 쫙 있죠. 근데 제가 냈던 영어 선지들이 개포고 시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포고 시험보다 더 어렵게 연습을 시켜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오히려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렇게 세 가지 봤던 거 이외에도 또 꼬박꼬박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는 유형 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영영풀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영풀이를 밑에 선지해주고 이 중에 틀린 거 또는 맞는 거 골라봐라 라는 유형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봤을 때 대부분 저 케임브리지 딕셔너리에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매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전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전들에서 영영풀이를 가져와서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다시 보시면 여기 파생형뿐만 아니라 영영풀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만 졸졸 외울 게 아니라 다양한 변형 문제 만들어서 계속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유형이 분류하고 정리하고 구분하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A, B에 따라서 밑에 있는 거를 분류해봐라 내지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고 윗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한다 여기 빈칸 채워봐라 이런 유형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표를 누가 만들까요? 이거 문제 내는 사람이 교사들이 만들겠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굳이 그 많은 시험 범위의 지문들 중에서 난해하고 복잡한 걸로 이런 문제 안 만들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딱 그룹 A랑 B를 구분하는 딱딱 그 글이 되게 탄탄한 글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유형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은 얘도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와 여기서 저렇게 표를 만들든 두 개를 비교하든 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시켜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다시 수업 자료를 한번 훑어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지문 해설을 할 때 구조화를 제일 먼저 한다고 했었죠. 한국말로. 그거를 먼저 이제 쫙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생어, 그 다음에 영영풀이, 유의어, 반의어까지 다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당연히 꼼꼼하게 짚어줄 겁니다. 근데 그냥 문법 포인트만 졸졸 읽는 게 아니라 또 개포고에서 저렇게 우리말로 써라 라고 하는 서술형도 한 문제 정도씩 꼬박꼬박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에서 이거 우리말로 쓰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다 알려주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 배열 연습을 이제 여러 번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연습을 들어갈 건데 처음부터 통영작 해봐라. 이거는 아무리 해봤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얘도 3단계로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어법 연습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거는 지문 여기에다가 제가 틀린 거 5개를 숨겨놨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악랄하게 나오진 않지만 더 어렵게 공부를 하고 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이거 읽으면서 이제 딱딱딱 찾는 연습을 계속 어렵게 할 겁니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서 이제 밑줄도 그어주시고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쉽게 풀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영작 연습을 들어가는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문장에서 해석도 주고 그 다음에 단어도 준 다음에 배열하는 거 먼저 몇 번 연습을 하다가 여기서 더 숙달이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진짜 최종적으로 넘어가서 그냥 해석도 안 주고 단어도 몇 개만 띡 주고 변형하고 추가까지 해가지고 영작을 해야 하는 거까지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문에 대한 공부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건데 일단 저 인출 시험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 내보는 건데요.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도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장에서 제일 힘든 상황이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간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가 이거 내가 공부한 건 알겠는데 내용이 안 떠오르는 그게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과정을 꼭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표는 첫 문장 보고 밑에 내용 쫙 떠오르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문 안 읽고 바로 선지로 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첫 문장만 이렇게 띡 줄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밑에다가 이 지문이랑 관련해서 생각나는 거를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조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조했던 문법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뭐라도 근데 이게 막 완벽할 필요는 절대 없고 뭐 하나라도 끄집어내보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꾸준히 시킬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혼자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해놓은 자료가 있겠죠. 그걸 다시 펼쳐놓고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 내가 자꾸 놓치네 하는 것들을 스스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놓치는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변형 문제, 아까 제가 계속 변형 문제 만들어서 풀릴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풀릴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서 이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학원에 오면은 처음에 한 5분 10분 동안은 방금 말씀드린 인출 시험을 쫙 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지문들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끄집어 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저 실전 미니 테스트가 이제 변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시험 상황이랑 마찬가지로 시간 압박까지 쫙 줘가지고 볼 건데, 이제 고등학교 첫 시험 감독을 들어가 보면 진짜 아수라장입니다. 왜냐면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시험지 일단 7, 8장 되고요. 거기다가 서술형 답안지 따로 있고 얘네랑 크기 다른 OMR 카드 따로 있고, 또 OMR 카드는 컴사로 써야 되는데 서술형 답안지는 펜으로 써야 되죠. 이런 거 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서술형이 뒤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서술형 답안지 써야지 하고 딱 1번을 펼쳤는데 이 많은 시험지에서 서술형 1번을 못 찾아요. 그럼 이거 막 찾다가 시험지 날아다니고 펜 날아다니고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것만 똑바로 훈련이 되어 있어도 5점에서 10점은 더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똑같은 시험 상황이랑 시험 상황 연출해서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방금 본 거에 대해서 해설이랑 복습 빠르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난 이후에 클리닉이 또 있을 건데요. 그때는 먼저 인출 시험 봤던 거 있죠. 이걸 이제 스스로 아이들이 보충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숙제 당연히 해오겠지만 혹시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집요하게 불러내서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클리닉이 숙제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시간에 1대1 상담을 다 진행을 할 건데, 인출 시험 본 거, 뭐 숙제한 거, 그 실전 미니 테스트 본 거 다 가져와서 이제 저랑 같이 보면서 개별적으로 학습 상황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시즌이면 수행평가 대비도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도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인데, 저는 4년 동안 780여 명의 영어 과목 세특을 써봤고, 그 다음에 담임생기부도 100여 명 가까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비님들 뭔가 생기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막연하시죠. 그런 부분들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 맞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관리 측면에서도 질문을 언제든지 해도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할 건데, 이제 뭔가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다음에 해야지 하면은 그거 까먹어요. 까먹고 그 부분 구멍 난 채로 시험장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진짜 새벽 4시라도 좋으니까 남겨놓으면 제가 그 다음 아침에라도 제가 직접 다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 수업이 끝난 이후에 학부모님께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발송을 해서 지금 학습 상황이나 아이들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 보강 때는 50분짜리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그 문항수까지 맞춰서 실전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그 시험에 대한 감을 유지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게끔 할 거고요. 당연히 마지막 총정리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 이후에도 이제 더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첫 시험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도 시험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에서 어떤 부분들 보완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표는 개포고는 금요일 6시랑 토요일 6시 이렇게 2개 반으로 이루어질 건데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2월 15일에 무료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수업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포고 내신형 문제 유형이 있었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유형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개포고만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순서 유형이 있었죠. 저 순서 유형을 완전히 정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포고 내신뿐만
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순서 유형만큼은 안 틀릴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구조화하는 거,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3월달에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갔을 때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어야겠구나, 내가 저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는 눈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이제 학교 수업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여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첫 시험 한 번으로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시험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다음 시험도 준비하고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에서의 첫 단추 잘 끼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